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최근에 많이들 해주시는데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NBA 총 10가지 경기 분석 전부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자기의 분석과 저의 분석을 맞춰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10가지 경기가 조금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멘트를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댈러스 먼저 보면서 들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샬럿이 최근에 4연승까지, 댈러스가 최근에 3연패까지 연승 장줄이 길어지고 있고요. 연패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홈팀 샬럿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슈터들의 슛감이 중요하다.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쿠노펠이라든지 밀러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뭐 시온 제임스라든지 그랜트 윌리엄스라든지 슈터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다 보니까 슈터들의 슛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샬럿은 슈터들의 슛감이 고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평균 득점 대비했을 때 더욱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점점 많이 던지고 있고 성공률도 지금 43.72%까지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경기당 49.4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43.72%의 메이드 확률까지 압도적인 구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슈터들이 터지고 있고 뭐 디아바테라든지 칼크 브레너라든지 이런 5번 포지션 자원들이 세컨 찬스 리바를 또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슛감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나쁜 팀은 아니었거든요. 뭐 3점 시도에 대한 억제라든지 3점 허용률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팀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결장자가 되게 많아요. 뭐 마샬이라든지 마빈 베글이 빠져 있고요. 쿠퍼 플래그도 최근에 못 나오고 있죠. 뭐 워싱턴이라든지 탐슨이라든지 마틴까지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 그래서 지금 윌리엄스와 맥스 크리티가 1번, 2번 포지션을 잡아주는 상황인데 사실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쿠누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샬럿이 최근에 슛감도 좋은데 사이즈적인 이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전의 샬럿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윌리엄스라든지 크리스티로 샬롯의 이런 백코트 자원들을 막는 이런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샬롯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과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샬롯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클블 디트 볼게요. 클블 디트.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최근 이 홈팀 클브랜드가 경기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미첼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부상과 부진이 좀 겹쳐졌었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골절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러키라든지 디트로이트 만났을 때 경기를 지고 왔었고, 직전 브루클린 전에서도 106대 100이 투 포지션 차이로 접전 경기를 가져가면서 진땀 승리를 가져왔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닝햄과 두렌, 해리스, 뭐 폴 리드 투맨 게임을 조금 최근에 많이 가져가는 추세인데, 뭐 순수 야투가 잘 터져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세컨 찬스에 대한 집중력이 괜찮은 팀이고, 클블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박스아웃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디트로이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세컨 찬스를 조금 많이 잡아주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요. 자,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사실 지금 하든이 직전 브루클린전에서 복귀를 가져갔었고요. 36분 동안 22득점 9리바 8어시, 야투 시도가 많았었던 건 아니었는데 자유투를 12개를 던지면서 슛감을 좀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 놨었거든요. 그리고 뭐 모블리라든지 앨런을 활용한 투맨 게임 역시도 효율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수비 코트에서 조금 불안한 점이 뭐냐면은 사실 가장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이 파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쓸데없는 파울이 조금 많고, 이 퀴블 같은 경우에도 하든이라는 확실한 잡빔을 가져갈 수 있는 모블리와 앨런이라는 또 림 어택에서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빅맨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투를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의 느낌보다는 누가 더 공격 코트에서의 자신들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냐의 싸움으로 볼 것 같은데, 사실 디트로이트가 뭐 최근에 슛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슈터들의 슛감은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홈발 받는 클블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클블 1.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클블 1.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27.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클블 플랜, 역배, 다득점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벨리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매치업은 올랜도와 워싱턴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올랜도, 워싱턴. 자, 원정팀 워싱턴의 연패가 좀 길어집니다. 최근에 연패가 5연패까지 조금 길어지고 있고요. 오늘 휴턴과의 매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휴턴과의 경기를 지면서 5연패까지 장쪽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동의기간 평균 득점이 109.8득점에다가 실점이 126.2실점씩까지, 동의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6.4가 찍히면서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게다가 내일 백투백 일정에다가 원정 이동거리까지 감안해 봤을 때 가뜩이나 워싱턴이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팀인데 내일 경기에서는 더욱더 밸런스를 맞춰주기가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사실. 그나마 최근에 그 워싱턴이 3번, 4번, 5번 뭐 키션 조지라든지 쿨리발리라든지 북세비치라든지 픽앤팝 상황에서의 효율이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올랜도가 이 빅맨 자원들의 수비 범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3점 라인에서의 수비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요런 부분도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픽앤팝 상황에서의 조금 효율을 노려줄 수 있는
이런 작업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싱턴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낮게 잡고 싶다. 높게 잡아주고 싶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자, 반면에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공격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이 114.58득점, 리그 전체 21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3.5를 기록하면서 리그 19위. 최근 5경기에서는 106.2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사실 올랜도도 3점 야투가 30.49, 2점 라인 야투가 51.17, 자유투 라인 야투가 75%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종합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운템포에다가 양 팀 다 야투 에버리지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경기 정도로 잡아볼게요. 워싱턴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브루클린 볼게요. 마이애미 브루클린. 자, 마이애미 브루클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지금 양 팀의 승수를 보시더라도 32승 팀과 15승 팀이라는 팀 밸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최근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최근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 약간 스몰 라인업을 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포 푸시,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야투율. 요게 최근 마이애미의 경기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데바요 5번, 위기리스를 4번으로 넣어주면서 기동력을 살려줬고 최근 팀 전체적인 슛감이 나와주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기본적인 컨택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애미의 에너지 레벨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슛감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임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120득점 이상, 뭐 130득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사실 최근에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 포지션을 활용한 윙 자원들, 빅 자원들을 활용한 투맨 게임에서의 효율이 최근에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마포주라든지 클로운이라든지 클렉스턴이라든지 뭐 울프라든지 윌슨, 샤프 이런 친구들. 그래서 최근 브루클린이 대부분의 공격이 실책이 없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슛감이 또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마이애미의 3번, 4번, 5번 대비했을 때 사이즈에서의 강점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화력으로 조금 비벼볼 만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마이미가 물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야투가 좀 터져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가는 거야 물결표. 내기준이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토론토 뉴욕 볼게요. 토론토 뉴욕. 자, 동부 상위권 두 팀 맞대결이네요. 동부 3위 뉴욕. 토론토가 몇 위죠, 지금? 5위죠? 3위 뉴욕, 5위 토론토의 맞대결인데 선호도는 아무래도 뉴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을 찾아봤을 때 사실 이번 시즌 총 3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3번 다 지금 뉴욕이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최근에 뉴욕이 몇 연승이지? 10연승이 지금 넘어갈 겁니다. 상대 전적에서. 그만큼 뉴욕이 토론토를 만났을 때 강했어요. 다만 좀 변수가 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최근에 뭐 타운스라든지 브런슨이라든지 원투 펀치가 조금씩 야투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트라든지 아누노비라든지 자신의 파일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스팟업 자원들 역시도 최근에 슛감이 좋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 뉴욕이 원정 게임을 떠나갔을 때 약간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들,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안 좋을 뿐더러 원정에서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사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슈터가 좀 부족해요. 뭐 2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슈터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다가 대부분의 공격을 이 페인트 존 안쪽 2점 라인에서 좀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토론토가 외곽이 좀 안 터지는 경기라고 한다면 토론토의 공격도 꽤나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뉴욕이 주도하는 다운템포에다가 수비가 주가 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24.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뉴욕이 이제 토론토 상대로 워낙에 또 강했었다 보니까 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필라델피아 샌안토니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샌안토니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직전 뉴욕전에서 11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오기는 했지만 뭐 최근 11연승을 만들어낼 만큼 뉴욕전 제외했을 때 11연승을 만들어낼 만큼 경기력이 또 좋았던 건 맞거든요. 자, 홈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폴 조지라든지 엠비드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3번, 아니 4번, 5번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컴이라든지 켈리 우브레라든지 그라임스라든지 이런 백코트 자원들의 야투가 사실 터져주는 구간도 아니거든요. 다만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어떤 리스크냐면은 사실 최근에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파일을 가져가는 누가? 웬비가 슛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슛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코트에서는 실책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샌안토니오가 원정 게임을 떠나갔을 때 외곽에서의 슈터들의 슛감이 좀 기복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꽤나 많은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샌안토니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지만서도 높은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은 또 명확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필라델피아의 득점 기대값도 샌안토니오에 대한 득점 기대값도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필라델피아가 이제 백코트 수비 기반 강점을 가져가 주면서 접전 저득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님 추천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32.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양 팀 다 야투가 터지는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순수 야투 에버리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특공푸토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와 오클라호마 경기 보겠습니다. 시카고와 오클라호마. 자, 이 매치업은 좀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홈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러키 전에서 120대 97, 23점 마진을 남겨주면서 11연패 장주를 끊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쿼터까지는 시카고가 많이 밀렸었지만 4쿼터에 몇 대 몇, 27대 0이었나요? 런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잡고 왔다. 그래서 뭐 기디라든지 뭐 부젤리스라든지 섹스턴이 20득점 이상을 가져갔었고요. 토탈 7명이 10득점 이상을 찍어주면서 약간 고른 득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 그래서 이제 사실 공격 코트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자, 반면에 원정팀은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샤이 기저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튼스테인 빠지고요. 제일런 빠지고요. 미첼 빠지고요. 오클라호마가 사실 내일 시카고 전이 있기는 하지만 백투백으로 어디랑 매치업이 잡혀있죠? 뉴욕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내 시카고전 뛰고 바로 백투백으로 뉴욕 원정. 그래서 아마 이 오클라호마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시카고 전은 어차피 이길 거니까 조금 핵심 코어들 쉬게 해주면서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뉴욕전에 최대한 승부를 가져가겠다. 코어들을 출전시키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오클라호마가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백코트에서의 뎁스가 얇아지면서 백코트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점을 가져갔을 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빈도수가 있던 팀이니만큼 저는 이거 사실 시카고가 경기를 내어주더라도 약간 비벼볼 수 있는, 화력으로 비벼볼 수 있는 게임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시카고의 10점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22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채플 김도환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미네 멤피스 볼게요. 미네 멤피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멤피스가 연승 중이죠. 뭐 댈러스라든지 인디애나라든지 조금 수비가 약한 팀들을 만났을 때 조금 강점을 보여줬었는데 라인업 자체를 꽤나 이제 스몰 라인업으로 가져갑니다. 스몰 라인업으로 가져가면서 뭐 이제 기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투 에버리지를 좀 챙겨주는 그런 운영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멤피스가 뭐 핸드릭스라든지 뭐 프로스퍼라든지 5번 자원들, 빅 자원들이 픽앤팝 상황에서의 야투가 터져주다 보니까 최근 뭐 득점에 대한 지원, 순수 팀 야투는 다들 괜찮아요. 반면에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뭐 에드워즈라든지 랜드리라는 확실한 원투펀치에다가 스팟업 자원들도 터져주고 있고요. 고베어라는 림 프로텍터도 존재를 하는데 밸런스라든지 밸류는 미네소타가 훨씬 더 좋은 팀이 맞지만 S14525님 추천 감사합니다. 최근에 집중력이 좀 아쉽거든요. 실책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멤피스의 슛감이 되게 좋다. 특히나 4번, 5번 이런 빅 자원들에 대한 슛감이 되게 좋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 팀 다 화력은 터져줄 거고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멤피스의 14.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 4525님 별풍선 70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자, 레이커스 뉴올리언즈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가 있는 경기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레이커스가 최근에 뭐 골스라든지 세크라멘토 만나서 연승 구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돈치치라든지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원투펀치의 활약에다가 최근에 이제 리브스라든지 에이튼 같은 경우에도 슛감이 다 같이 좀 올라가는 추세. 벤치 구간에서는 뭐 레너드라든지 뭐 라라비아라든지 다들 슛감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돈치치를 억제해줄 수 있는 에이스 스토퍼 자원들이 꽤나 많거든요. 뉴올리언즈에. 뭐 디윤테 머레이도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고 뭐 트레이 머피라든지 허버트 존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 포지션 대비했을 때 확연히 S급 대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수비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돈치치가 1대1로 가져가는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포스업에 대한 비율을 조금 줄여주면서 나머지 뭐 리브스라든지 르브론이라든지 에이튼이라든지 얘네들 좀 살려줄 수 있는 아마 패스 위주로 풀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레이커스가 최근에 나머지 스팟업 자원들도 슛감이 괜찮다 보니까 저는 이 레이커스의 득점 지원은 조금 유지가 된다고 봐요. 반면에 원정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리스크는 원정 게임에서 사실 뭐 자이언이라든지 뭐 디안드레 조던이라든지 이지샷을 놓치는 빈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자체도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다가 자이언 같은 경우에도 발목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돈치치가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억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코어들의 대결에 있어서 레이커스가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홈발을 받아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레이커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8.5 기준 마헨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이커스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와 피닉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원정팀 피닉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진 않거든요.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95.6득점에 106실점씩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뭐 부커도 빠져 있었고 제일런 그린이라든지 뭐 알렌이라든지 부상이 조금 있었고요. 백코트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다만 얘네가 27일 이후에 4일 동안에 휴식 구간이 부여됐었고요. 그 동안에 부커도 복귀가 됐었고 뭐 그린이라든지 알렌이라든지 부상이 있었던 친구들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기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닉스는 이 길레스피를 벤치 구간에서 이제 분위기 체인저로서 쓸 수 있을 만큼 백코트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다시 채워졌어요. 반면에 홈팀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은 슈터가 없습니다. 뭐 드로잔 같은 경우에도 미드레인지 안쪽에서의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요. 뭐 웨스브룩 역시 마찬가지고 뭐 이치와라든지 막심 레이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최대한 이제 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포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이 피닉스의 백코트 수비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실책 없이 포지션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는 이제 타이트한 수비에 포스트까지 볼 투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약간 터프샷에 대한 빈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피닉스가 조금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피닉스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피닉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10.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6.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 분석 데이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멤버십도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전체 경기 분석표나 주목할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려요.